안녕하세요. 대치동 S&T 스키마 정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4강이 벌써 됐는데 오늘은 이제 4강 주제로 선생님이 좀 고민을 하다가 대원 국제중을 진학하고 싶은 16기 학생들,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되겠죠. 이 학생들이나 혹은 상위권, 최상위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반드시 알고 중학교에 진학했으면 하는 그런 개념들을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7기부터 15기까지 거의 만 9년 동안 가르치면서 특히 국제중학교에서 대원 국제중에서 많이 출제됐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가장 강조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요것은 당연히 16기를 준비하는 대원 국제중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 최상위권 학생들을 지향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로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개념들이니까 꼭 내가 대원 국제중을 진학하지 않더라도 이런 개념들은 꼭 알고 갔으면 하는 그런 개념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대형 국제중이나 아니면 내가 최상위권 중학교 학생이 되고자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은 뭐가 있을까? 하나하나 짚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품사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이 품사라는 개념, 그렇죠? 품사라는 개념을 애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쉽게 얘기하면 품사는 뭐냐면 각각의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상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품사가 뭐라고요? 우리가 part of speech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part of speech가 우리가 품사란 말인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뭐라고 단어가 가지고 있는 뭐다 문법상의 이름, 이걸 우리가 품사라고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kind라는 걸 사전을 찾아보면 거기 친절한이란 말이 있죠. 이거 의미가 되겠고요. 그 옆에 보면 A라고 써 있죠. 그 A가 뭐냐면 adjective라고 그래서 형용사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형용사라는 게 뭐냐? 요게 이제 품사가 되면서 단어의 문법상의 이름이 되는 건데 얘는 이제 형용사하는 역할이 뭐냐면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보호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 각각의 그 단어들 뜻만 아시지 마시고 그 단어들의 문법상의 이름인 품사, 이 모든 단어는 이 팔품사 안에 다 포함이 되고요. 이 각각의 팔품사들의 한국식 이름과 영어식 이름 정도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좀 파악을 하시고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품사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단어가 그 단어만으로 쓰이지 않죠. 집에서는 뭐 짜장, 짬뽕, 밥 이렇게 한마디로 다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글을 쓸 때는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쓰게 되는데 그 단어가 모여가지고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문장은 총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형식 문장부터 5형식 문장. 이 문장 형식이 나오면 상당수 어머니들이 한국식 문법이다 그래서 좀 약간 폄하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장의 형식 5가지는 이 MIT의 석자 교수인 노암 촘스키가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물론 거기에서는 문장의 5형식이란 말은 없지만 변형 생성 문법이라는 그러한 논문에서 문장의 종류는 이 5가지 형태를 가지고서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물론 그게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문장의 55형식 그래가지고 정말 무지무지 어렵게 문장을 만들어내서 문법을 정말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제 한국식 문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건 일본식 문법이고요. 최소한 문장의 형식 5가지, 문장의 총 5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 5가지의 문장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다가 구와 절이라는 덩어리가 결합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좀 이제 넥서스라는 좀 어려운 말을 쓰는데 그렇게 구와 절이 문장의 5가지 형식에 어떻게 결합이 되느냐 이걸 넥서스라고 하고 이걸 저는 문법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선은 첫째 뭘 알아야 된다고요? 단어의 문법상의 이름 품사, 팔품사 기본적으로 알아오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단어가 모여서 뭘 만든다? 문장을 만들게 된다. 그 문장의 유형에는 5가지 패턴이 있는데 최소한 이 5가지 패턴은 알아오는 게 좋다. 이걸 우리가 문장의 5형식이라 이걸 절대 폄하하지는 말자. 그리고 이제는 그 문장의 5가지 형태를 알았으면 이게 이제 뼈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뼈대에 구와 절이라는 액세서리가 결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와 절이라는 개념을 좀 알고 오셔야 되는데 그렇죠? 구에는 3가지가 있어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절에도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이 있는데 요 구와 절의 개념,
주어 동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져요.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 주어 동사 없으면 구. 그럴 때 이 구와 절이란 개념을 알아오시고 그다음 각각 그 안에 소속되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의 개념을 알아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 좀 어려우니까 제가 이해시켜 줄 테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할 학생들은 가볍게 그냥 개념 정도만 파악해 오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 뭘 알으면 좋냐면 대형 국제중에서나 뭐 모든 아마 중학교 좀 이름 있는 학교들은 문법 문제 1순위는 뭐냐면 주어 동사 찾기거든요. 이걸 우리가 수어 일치라고 하는데 주어 동사를 찾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명사의 단복수와 동사의 단복수가 거꾸로 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자꾸 헷갈려 하는데 그렇죠. 북 단수, 북 s가 붙으면 복수. 근데 동사는 거꾸로 갑니다. 그렇죠. s가 붙으면 read s가 붙으면 단수, s가 빠져서 그냥 read가 되면 뭐가 되면 복수가 돼요. 그래서 요걸 학생들이 1학년 때는 좀 헷갈려 하는데 대원 국제 중에 들어올 때 장학고사란 이름으로 배치고사를 보게 되는데 그때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뭐냐면 주어 동사 찾아가지고 s를 넣느냐 s를 넣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 찾는 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준동사. 그렇죠. 뿌리는 동사인데 동사는 아니죠. 그래서 기본은 동사지만 동사적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완전히 다른 형태의 덩어리가 돼버린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요 세 가지 개념은 꼭 알고 오셔야 됩니다. 특히 중학교 1학년 때는 이 투부정사 개념 꼭 아셔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동명사와 분사 개념 요걸 알면 좋겠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대형 국제 중에 특히나 이 관계사란 말,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그리고 접속사를 서로 비교해서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관계사와 접속사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 요 정도만 알아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요 정도가 아니죠. 사실 이게 거의 저는 문법의 거의 90%라고 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가정법이라든지 몇 가지만 더 결부가 되면 완전히 문법체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발 문법을 막연히 배우게 하지 말아 주시고요. 이거는 어머니들이 많이 보실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결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뭐라고요? 단어의 문법상 이름은 품사 첫 번째 그리고 그 품사가 결합이 돼서 문장 두 번째 문장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는데 이게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는데 제발 폄하하지 마시고 그 문장의 패턴 5가지를 알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가 문법이 잡힙니다. 절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구와 절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 결합이 된다. 그럴 때 구와 절이란 개념이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주어 동사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종류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와 절의 결합 원리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넥서스라고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뭐냐 네 번째로는 주어 동사 찾기 특히 명사의 단복수와 동사의 단복수는 거꾸로 간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준동사 투부정사와 동명사와 분사 요 용법 정도는 좀 알아두고 오시고 개념 정도는 좀 듣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관계사와 접속사의 차이점 그래서 요 총 6가지를 알아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대원 국제 중에 들어왔을 때 특히 장학고사부터 어머니들이 되게 관심이 많을 건데 장학고사 봐서 장학도 받는 거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이 요 개념들이 많이 문제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반드시 알고 오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랑 같이 제 4강 대원 국제 중에 오기 전에 알아야 될 문법 개념들 혹은 중학교 때 최상위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 개념들 정리를 했습니다. 총 6가지 꼭 기억해 놓으시고 요것들을 좀 개념만이라도 듣고 오시면 중학교 때 훨씬 더 쉽게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같습니다. 오늘 제 4강 S&T 정지를 선생님이랑 같이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 5강 어떤 내용이 될지 기대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